안녕하세요. 빌딩 투자와 자산 관리를 함께 고민하는 빌딩 투자 TV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승강기가 없는 건물에서 층별 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공실 문제를 옥상 루프탑 테라스 5개 영업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오래된 소형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 위층은 공실인데 1층만 겨우 돌아간다, 이런 고민 많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루프탑과 테라스를 합법적으로 활용해서 공실을 줄이고 임대료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가 없는 건물 얘기부터 해볼게요. 보통 이런 건물들을 보면 1층 임대료는 제일 비싸고 2층, 3층 올라갈수록 임대료가 뚝뚝 떨어집니다. 어떤 건물은 4층, 5층은 아예 빈 채로 방치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고객의 발걸음이 2층 이상으로 잘 안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굳이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서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3층, 4층, 5층,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임대료를 많이 깎아줘도 공실이 잘 안 나가는 구조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료를 이렇게 깎는다고 해서 공실이 해소가 되냐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임대료만 깎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승강기가 없는 건물의 상층부는 가격보다는 콘텐츠가 없어서 비어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옥상이나 테라스도 잘 살리면 위층 공실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요즘 루프탑 카페, 루프탑 바, 테라스가 있는 맛집들을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없더라도 일부러 찾아가는 손님들이 꽤 많아요. 즉, 승강기가 없어도 컨텐츠가 확실하면 손님은 올라온다. 그리고 그 컨텐츠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루프탑 테라스 5개 영업입니다. 이 건물은 평범한 1층 카페로 보이는데요. 실상은 전층을 카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그리고 여기 살짝 보이는 곳, 여기가 3층인데요. 이 옥상을 루프탑 테라스로 5개 영업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로가 굉장히 4m로 좁고 대지 면적도 육안으로 확인하다시피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건물도 노후화되어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한 건물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상층부, 이 부분이 바로 5개 영업장입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쁘게 테라스를 만들어서 여러 이벤트도 하는 공간 대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네요. 카페로도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옥상을 손님들한테 열어준다고 해서 모두 합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5개 영업이 법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5개 영업이 뭐냐, 정의부터 잡고 갈게요. 5개 영업은 건물의 루프탑 테라스 등 5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야외 테이블을 놓고 손님을 받는 형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옥상 개방해서 판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5개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5개 영업 신고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이걸 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아무 가게나 5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아닙니다. 5개 영업은 모든 업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만 해당됩니다. 기존에 이 업종으로 실내 매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다면 추가로 5개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원이나 미용실, 사무실처럼 단순 카페 느낌의 공간이라고 해도 허가된 업종이 아니면 5개 영업 신고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옥상에서 바베큐를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정리부터 하면 5개에서 음식 조리는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5개 영업장에서는 이미 조리 또는 제조된 음식류 등만 제공을 하는 거지 여기서 단순하게 가열이나 데우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연기라던가 냄새, 소음, 위생 등의 문제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면 5개 영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오겠죠. 그럴 때는 확인해 보면 파라솔이나 테이블, 의자, 어닝 등처럼 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만 설치, 운영할 수 있네요. 여기서 이미 한번 걸러집니다. 나는 옥상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루프탑 바베큐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다른 인허가 구조로 접근해야 하고 단순 5개 영업신고만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옥상 테라스가 5개 영업이 가능한 공간이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3가지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업 공간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 매점과 영업 공간이 분리된 구조가 아니어야 되고 계단이나 통로 등을 통해서 실제 이용 동선이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영업장으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 권한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옥상이나 테라스를 임차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인지, 건물주 동의는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세입자와 공용으로 쓰는 공간은 아닌지와 같이 법적 사용 권한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5개 영업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5개 영업 사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어디까지 쓰고 이때 그리고 시설 설치는 누가 하고 관리 책임과 비용은 누가 질 건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 그리고 소방법상 피난 방화 규정, 그리고 주차장법을 어기진 않았는지, 예를 들면 주차장에 5개 영업장을 설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옥상 난간 높이는 1.2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피난 동선 등이 확보가 되었는지, 이런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형태로는 5개 영업이 어렵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5개 영업 가능 여부 사전 체크 리스트인데요. 이 중에 해당이 아닌 비해당의 하나라도 체크가 된다 하면 5개 영업장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먼저 영업장 연접 여부. 5개 영업장이 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여기 비해당이다.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사용할 수 없고요. 서로 다른 층인 경우에 건물 내 영업장과 5개 영업장이 위아래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에 직접 출입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해당을 해당하면 이거 역시 5개 영업장 사용 불가입니다. 사용 권한은 소유자한테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계약서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설 기준이 적합한지, 특히나 2층 이상인 경우에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설치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정리하면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사용 권한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법령에 위반이 없어야 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이 3가지를 만족해야 루프탑 테라스를 활용한 5개 영업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임대인과 건물주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승강기가 없는 건물의 상층부는 공간 가치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1층 상가처럼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대신 컨텐츠가 있는 루프탑 뷰, 그리고 테라스, 야외 좌석과 같이 경험 가치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루프탑 테라스 5개 영업은 공시를 줄이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곧 임대료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고요. 대신 다만 반드시 합법적인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잘 설계를 해두면 승강기가 없는 건물이라도 상층부 공시를 줄이고 전체 건물의 수익성과 매각 가치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승강기가 없는 건물에서 층별 임대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공실 문제를 루프탑 테라스 5개 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과 빌딩 자산관리 관련해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